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서 아직 미개발 상태로 남겨둔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와 6-1 생활권 남측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중심도시라고 불리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국회는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 중심 기능은 아직 이곳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심이 내려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가상징광장, 국립박물관까지 이 모든 것이 집중될 공간이 바로 S-1 생활권입니다. 우선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1 생활권은 세종시 중앙호수공원 북동측에 자리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한 국가상징공간 중심 생활권입니다. 이곳은 애초에 단순한 주거생활권이 아니라 국가적 의미를 부여한 복합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공공시설, 행정기관, 문화공간, 정원, 대규모 광장, 기념공간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가상징의 집합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위치는 세종중앙공원 북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대통령 제2집무실 예정지가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약 2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주거 구성은 민간 분양은 없으며 공공임대와 복지 특화형 주거만 부분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핵심 기능은 국가상징 기능, 행정지원 기능, 상징문화광장, 관람 및 기념시설 등이 있습니다. 왜 세종은 S-1 생활권 부지를 아직 남겨두었는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서 S-1 생활권은 가장 마지막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나중에 할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이 국가상징 공간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과 밀도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올지, 국회 분원이 세종으로 내려올지 그 결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공식 확정되면서 이제 이 땅은 단순한 공공용지가 아니라 국가정책 중심의 플랫폼 공간으로 재정의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2027년 착공 예정으로 지금 설계 및 건축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능 분산형 의사당으로 예산 결산 특위를 포함해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상주하게 됩니다. 기존 국회의사당 규모의 약 70% 수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제2집무실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집무 예정으로 대통령의 세종 근무일 확대에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연계한 정책 협의, 브리핑, 결제 기능 수행을 담당할 것이며 실질적인 국정 거점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가상징광장, 행정전시관, 기념정원, 국민의례 공간, 국가상징시설, 국가기념광장, 연설무대 등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공공교육 및 체험관도 운영할 것이며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민주주의 상징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과학관, 국립디자인미술관 등 복합문화기지도 상설 전시하고 국제전시도 유치 기능도 할 것입니다. S-1 생활권의 도시계획은 여타 주거생활권과 전혀 다릅니다. 중앙광장은 열린정부 국민참여형 공공공간이라는 철학을 반영하고 도로체계는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우선 설계입니다. 건물 밀도는 고층 건물 대신 수평적 권력 구조 상징으로 저밀도 설계로 하며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생태축 녹지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멋진 조형물이 아닌 국가의 철학과 기능을 도시 설계에 반영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1 생활권은 향후 다음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연계됩니다. BRT 메가허브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나성동과 S-1 정부 세종청사 구간을 순환하고 북세 종할시와 연결된 자가용 진입도로를 신설합니다.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결시설 설치도 고려 중입니다. 지하보행터널 및 무장의 연결 통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 진입 차량 제한구역 설정 가능성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교통계획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보안, 접근성, 대중성, 의전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치 기반형 교통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1 생활권이 세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S-1 생활권은 단일 지역 이상의 기능을 가집니다. 이 생활권이 완성되면 세종은 중앙청사의 부속 기능이 국정 기능의 본체로 제정이 되고 정치 관료 중심 도시에서 정책 설계 중심 도시로 이미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상권은 나성동 중심 상권에서 S-1 축으로 확장되며 관광 관람객 유입으로 인한 주말형 가족나들이 관광지화 가능을 할 것입니다. S-1 생활권은 자체는 주거단지가 거의 없지만 주변 토지 및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접 생활권 부동산에는 매우 강한 긍정적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나성동의 경우 보행 10분 이내 거리 접근성으로 시세 상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담동은 행정 중심에서 정치와 업무 중심화로 상업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어진동은 정부 청사 배후 기능 강화로 실거주와 임대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 공모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 제2집무실 건축 착공 예정입니다. 2027년 국회 착공과 박물관 단지 설계를 시작합니다. 2028년에서 2030년에 전시시설, 상징광장, 연결도로 등 단계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LH와 행복청은 S-1 생활권을 국가 상징과 도시 철학을 결합한 입체형 정책 도시 플랫폼으로 선언하며 해당 지역의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운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은 한 시대를 상징했고 대전은 정부 기능의 축소판이었으며 세종은 그 사이에서 행정만 남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S-1 생활권이 그 공간을 메웁니다. 여기에는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광장과 박물관, 정원과 의사당이 나란히 있는 도시, 그것은 단지 기능이 아니라 국가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S-1 생활권이 완성되면 세종시는 처음으로 행정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 6-1 생활권 남측 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1 생활권 남측 유보지는 세종시 연기면 누리동 일원으로 약 113만 제곱미터의 곡선형 부지입니다. 남측으로는 S-1 생활권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은 원수산 너머 중심부 도시축과 연결되고 동쪽은 전월산과 금강 남한에 접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발이 제한되었지만 도시 수요가 증가하고 조치원 세종 간 연결축인 금강대교, 북세 종하이시 등이 예정되면서 도시 안쪽이 아닌 도시의 접경지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금강과의 거리, 수변축과의 연계성, 문화클러스터 예정지와의 인접성 등을 종합하면 세종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행복청과 LH는 이곳을 미래형 도시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전체가 행정 중심 도시로 출발했다면 이제는 그를 뒷받침할 자족 기능, 즉 일자리와 산업이 필요합니다. 6-1 남측 부지는 바로 그 핵심 거점입니다. 두 번째, 문화, 컨벤션, 미디어 복합지구로의 육성입니다. 행복청의 도시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디지털 미디어 단지, 대형 컨벤션 센터, 공공업무시설, 공공전시 공간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즉,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 등 기존의 정책 중심 행정축에 이 남측 부지가 문화산업축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변 중심 도시 경관 특화 전략입니다. 이 지역은 세종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금강, 미호강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하천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변공원과 친수공간, 그리고 경관 상징시설로 조성하여 세종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6-1 남측 부지는 경제, 문화, 경관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품은 복합 기능형 미래도시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모든 계획은 단계별로 정밀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5년까지는 세부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단계입니다. 즉, 어디에 공공청사를 놓고 어느 부분에 민간이 들어오며 상업지와 주거지 비율은 어떻게 구성될지 결정하는 도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토지 공급 및 부지 조성이 시작됩니다.
이때 민간 사업자, 기관, 기업 유치 절차가 병행되며 구체적인 택지 개발, 용도 분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 2030년 이후에는 실제 건물 공사가 시작되고 일부 단지는 주택 분양 및 입주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땅을 주목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 설계에 투자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땅의 미래가 확정됐다는 점이 아니라 시점별로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안목입니다. 6-1 생활권 남측 부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혼자만 개발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근 주요 생활권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는 S-1 생활권, 동쪽으로 5-1 생활권, 즉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AI 기반 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형 단지로 설계 중이며 민간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배후지로 기능할 수 있으며 기업 종사자, 연구 인력,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이 땅 사야 할까? 투자해도 될까? 현재로선 토지 매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택지 공급이 시작되고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이 지역의 주거단지는 분명히 세종시 내에서도 핵심 프리미엄 입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선점이 아니라 적기 참여입니다. 그 시기는 대략 2026년, 2027년 토지 공급 시작 이후부터 2029년 착공 전후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장 반등기 또는 세종시 재평가 시점과 맞물린다면 이곳은 세종시의 다음 대장 입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계획 지연과 과도한 기능 집중, 행복청과 LH, 세종시청 간의 역할 조정 등 계획만 발표되고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세종시 전체의 시장 기조입니다. 만약 세종시 자체의 이미지가 계속 하락하거나 공급 과잉, 수요 부족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 지역 역시 과대평가된 상태로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분명 세종의 미래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바로 뛰어들기보단 타이밍을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시 6-1 생활권 남측 부지는 단순히 또 하나의 생활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오를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왜 이곳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종시 6-1 남측 부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이 땅이 세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D-실 부지와 6-1 부지에 대해 개요와 현황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